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실기 대비 강의 6파트 22년 출제 문제 해설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 종류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쓰는 문제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실 설명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관찰법, 체험법, 면담법, 설문지법,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4개 아무거나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 4가지를 적는 문제입니다. 기존엔 주로 3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답변이었는데 이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앞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결정적 사건을 기록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상적인 수행에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 같은 것들이 배제될 수 있죠. 이게 단점이에요. 자, 두 번째요. 응답자, 즉 적는 사람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직무를 분석하는 사람, 즉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돼서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혹은 수집, 분석과 평가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해요. 혹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4가지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결정적 사건만 기록하니까 일상이 누락될 가능성, 두 번째는 응답하는 사람이 왜곡할 가능성, 세 번째는 분석하는 사람이 왜곡할 가능성, 마지막 네 번째는 분석과 평가 작업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4가지를 적어 두시면 됩니다. 행동주의 직업상담의 상담 기법은 크게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대표 방법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없다면 저는 기억하기 쉬운 것들만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면 요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먼저 체계적 둔감법과 토큰법은 우리 1차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왔죠. 체계적 둔감법 가장 대표적인 불안감소 기법입니다. 요거 적어 두시고요. 토큰법 가장 대표적인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일단 요거 2개는 무조건 적어 두시고요. 나머지 2개씩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불안 감소 기법은 모두 다 불안 조건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법 이름이 다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지 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요게 불안 감소의 대표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학습은 결국 롤 모델을 보여주거나 뭔가 강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학습 촉진 기법에는 강화 그리고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그냥 방법 3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 3가지만 썼지만 실제로요 가끔 여기에 이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요 각각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노동수요 LD가 이와 같은 공식을 따르고요. 1시간당 임금 W가 2,000원일 때, 즉 임금이 2,000원일 때 첫 번째는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의 절대값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근로자의 수입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노동수요 탄력성의 계산 문제는요. 딱 한 번만 이해하고 공부를 해두면 되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 모든 유형의 계산 문제 풀이는요. 댓글에 제가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오늘은 공식이 들어간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의 계산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절대값입니다.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요, DL over DW 그리고 곱하기 W분의 L입니다. 요거 바로 미분 표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직업상담사한테 미분 공부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원칙적인 풀이법이기는 하지만 사실 굳이 이 원칙적인 풀이법을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미분을 이용한 원칙적인 해법은 이렇습니다. DL over DW고요. 거기에 임금을 노동수요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L은 5000 빼기 마이너스 2W니까 이 공식을 임금 W에 따라서 미분하면요. 바로 요 값 마이너스 2 여기에 있는 요 숫자가요. 바로 DL 오버 DW예요. 미분치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입니다. 굳이 이해하지 마시고요. 노동수요 탄력성의 미분을 구하면 요 숫자가 미분치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임금은 아까 2,000원이라고 했고요. 그때 노동 수요는 받고 요 공식이 있으니까 그때 노동 수요의 값 W에다가 2,000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요거 계산하면 노동 수요는 1,000을 얻습니다. 자, W를 노동 수요 L로 나눠주면요.
W 임금은 아까 2,000원이었죠. 2,000원을 아까 노동수요값 계산값 1,000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W 나누기 L은 2예요. 자, 아까 미분치는 마이너스 2였고요. W를 L로 나눈 값, 요거는 바로 2였죠. 2였고요. 아까 미분치는 마이너스 2 여기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노동수요 탄력성의 절대값은 4입니다. 자, 이거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굳이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다음 쉬운 해법을 기준으로 기억해 두실 거를 제가 권장드릴게요. 미분이 없는 쉬운 해법입니다. 이 해법은요,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최초의 임금이 2,000원이고요. 임금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최초의 임금이 만약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면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노동 수요는 얼마만큼 나옵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최초의 변화 전 임금이 2,000원이었고요. 변화 후의 임금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노동 수요는 이렇게 공식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 공식에 W에다가 2,000원을 대입하고 W에다 1,000원을 대입하면 그때 해당하는 노동 수요를 얻을 수 있어요. 자, 2,000원을 대입한 것 이게 바로 2,000원일 때의 노동 수요 값이고요. 여기 1,000원을 대입한 값, 이게 바로 1,000원일 때, 임금이 1,000원일 때의 노동 수요입니다. 즉 변화 전 노동 수요는 1,000이었고요. 변화 후 노동 수요는 3,000이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임금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이동했고요. 2,000원일 때의 노동 수요는 1,000이었고요. 1,000원일 때의 노동 수요는 3,000이 된 겁니다. 자, 요 네 가지 숫자를 알면 바로 각각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요, 분자가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분모는 임금의 변화율입니다. 먼저 분자인 노동수요의 변화율, 즉 여기가 노동수요죠. 노동수요의 변화율은 1,000에서 3,0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율은 그 3,000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고 요 두 개의 차이값 빼주고 그것을 최초의 값, 즉 1,000원 변화 전 값 1,000원으로 나눠주면 분자인 노동수요의 변화율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모인 임금의 변화율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큰 값에서 임금의 작은 값을 빼주고요. 즉 2,000에서 1,000을 빼주고요. 최초의 변화 전 값, 즉 최초값 2,000을 바로 나누어주면 분모인 임금 변화율은 0.5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 0.5고요. 위에 노동 수요의 변화율 2입니다. 그래서 최종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바로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입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수입은 그냥 임금에다가 일한 시간 곱하면 돼요. 임금은 2,000원이라고 이미 주어졌죠. 그리고 노동 수요는 요 공식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 공식의 W에다가 임금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00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임금 2,000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요. 바로 1,000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근로자의 수입이요. 수입은 임금에다 일한 시간이죠. 임금 2,000원에다가 일한 시간 1,000시간을 곱하면 바로 200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서술형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만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답은 아는데 실제 출제 사례와 연결 짓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